오늘은 정기하고 단기 재무제표 관리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1교학종 부가세 신고도 다 끝났고, 중간이납도 끝났어요. 근데 그 중간이납 하기 전에 보기는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조금 시즌이 한 시즌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9월이 제일 한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넣었어요. 왜 이거 넣었냐면 저도 실무하면서 이거를 별로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요거를 알아야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는 경력이 얼마 안 될 때는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뭐가 잘못됐을 때, 뭐가 조금 이상할 때. 근데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면 뭐 경력이 되고 하다 보면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정도 경력이 됐는데 이런 걸 물어보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 중에 하나가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전기와 단기의 재무제표 관리했는데 우선은 순서는 이렇게 볼게요. 이해는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전기 재무제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 재무제표하고 연결된 게 거래처별 초기 2월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 재무제표까지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우선은 처음에 세무 업무, 뭐 회계 업무 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자격증 공부였지 않나요, 혹시? 저는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걸 처음 봤었는데, 실무를 막상 딱 할 때는 이걸 볼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회사 들어와가지고 실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전표 처리부터 해야 돼요. 입력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걸 배웠단 말이죠. 실은 자격증 공부를 할 때 전기재무제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배울 때는 이게 뭐야 그냥 입력하라고 하니까 이거 보라고 하니까 그냥 봤던 것 뿐이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때 우선 자격증 시험 봐서 시험에 합격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입사를 했죠. 입사를 하는데 실제 이제 업무용 프로그램을 보죠. 그 자격증용 프로그램하고 지금 실제 업무용 프로그램이 메뉴가 이제 많이 다르긴 달라요. 기본적인 메뉴만 이제 똑같고 많이 다른데 우리가 이제 업무하면서 정기 재무제표를 볼 일은 지금 시점에는 잘 없어요. 처음에 뭐 1월 달이나 이제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전표 처리를 해야 되니까 1월 달에 즉시 입력을 해야 되니까 마감 의여를 합니다. 마감 의여를 해야 1월 달에 전표를 칠 수가 있으니까 마감 의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신고 시즌을 보면은 신고 시기를 보면 3월 달에 법인세 신고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결산이 완벽하게 전년도 거 결산이 완벽하게 끝나는 시기가 3월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는 뭐 일반 회사나 뭐 아니면 그냥 뭐 월결산을 해달라고 하는 세무대리인이 있다라고 하면 회사가 있는 세무대리인이라고 하면 1월 달 거, 2월 달 거 전표 처리가 어느 정도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3월 법인세 신고가 끝나고 나면 전년도 거가 완전히 마감이 됐기 때문에 재마감 의여를 해야 돼요. 그때 재마감 의여를 할 때 떨리죠. 이게 어느 정도 입력이 됐는데 데이터가 뭔가 꼬일까봐. 그래서 이게 정기 재무제표는 단기의 기초 재무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맞게 2월이 됐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무조건 마감 의여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 막 꼬여요. 그래서 요거를 수기로 하는 방법을 조금 볼 거예요. 그리고 수기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그 세무대리인이 뭐 그 회사를 계속 맡았으니까 데이터가 있지만, 아니면 우리 회사니까 그 자체기장을 하면 우리 회사 거니까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있으니까 마감 후 이월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썼다. 이제 세무대리인들은 세무사랑도 쓰거든요. 세무사랑 쓰는 세무대리인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가 기장을 해야 돼요. 근데 호환이 안 돼요. 세무사랑 거가. 그러다 보면 이거를 옛날 거는 뭐 입력을 할 수가 없겠죠. 마감이 된 거니까. 근데 단기에 예를 들어서 2018년도 법인세 신고까지 딱 완료가 돼가지고 19년도에 우리 사무실로 왔어요. 근데 그쪽이 세무사랑만 쓰고 있어요. 그럼 18년도는 마감이 됐으니까 19년도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9년도에 기초를 세워줘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재무제표를 보고 하는 것 뿐이거든요. 세무조정 계산서를 보던가.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알아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많이 하는 게 정기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법인세 신고가 딱 끝나고, 아니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가 딱 끝나고 나면 정기 재무제표를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됐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살짝 눈에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끝났으면 더 이상 안 보려고 해요. 근데 봐야 될 때가, 요런 이제 수정신고할 때는 볼 수밖에 없어요. 전년도가 끝났다 할지라도 뭐 매출 누락이 발견됐다, 아니면 뭐 매입세금 계산서가 큰 건이 누락된 게 있었다. 그러면 부가세 뭐 수정신고도 해야 되겠지만 소득세나 법인세 수정신고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정기재무제표를 또 보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거. 이게 이제 신고 시즌하고 실제 마감 이월을 했던 시기하고 이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꼭 맞춰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조정 계산서만 딱 봤더라도 당황하지 않아야 돼요. 이걸 보고, 그러니까 세무조정 계산서 책자에 보면 세무조정 계산서도 있지만 결산보고서도 있어요. 그 뒤편에 재무제표하고 뭐 부속명세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초를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2019년부터는 뭐 스마트A로 기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6월 정도까지 뭐 세무사랑을 썼어요. 근데 왔어요. 그때는 다시 그냥 기장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죠. 정기 재무제표 확인 볼게요. 원래 그 정기분 재무제표는 전년도에 2월 돼서 오는 거지만, 정기 재무제표를 보고 단기 재무제표 있죠. 우리 이제 2019년이 이제 하반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미 3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이때 어쨌든 단기 재무제표의 정기 금액을 형성하는 게 정기 재무제표예요. 우리가 비교식 재무제표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때 정기 지금 2019년 보면 단기라고 써 있을 거고, 정기 2018년도는 정기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 정기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들어가는 금액들이 이제 정기분 재무제표인 거죠. 그래서 정기분 재무제표는 마감 후 이월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칸들이 다 채워지는데,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칸들을 채워야 되는 거죠. 수기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시험 볼 때 맨 처음 했던 게 정기분 재무제표에 숫자들 입력하는 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은 기억이 날 수 있어요. 저는 13년 전에 그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거를 했구나라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이제 이런 글을 쓸 때 제가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처음에
이거를 할 때 이 부분이 아예 몰랐던가 아니면 이게 어려웠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그때 가서 생각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다양해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회사에 세무대리인이 바뀌었는데 프로그램이 다르던가 아니면 데이터를 안 주는 세무대리인들도 있어요. 이쪽에서 이쪽 세무대리인에서 이쪽 세무대리인 옮기는데 데이터를 주면은 서로 좋잖아요. 근데 안 주는 데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강요할 수가 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데이터 안 주면 못하냐? 할 수 있죠. 근데 데이터를 받아놓는 게 좋죠.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전표를 다 출력해서 연도가 끝나면 전표를 다 출력해서 요 책자를 만들어서 줬거든요. 뭐 분계장, 뭐 매입 매출장, 그리고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계정별 원장, 거래처 원장을 다 출력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다 줬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라도 주면 데이터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또 제가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써봤잖아요. 버전 네오 플러스 1부터 2, 아이 플러스 막 이렇게 스마트 A로 이게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예전 버전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도 있어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프로그램이 나중에는 아예 안 나오거든요. 예전부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있었으면 볼 수라도 있는데 버전업이 되면서 그 프로그램이 예전부터 없었으면 볼 수가 없는 거죠, 데이터를. 그러니까 분기장이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끝났을 때 받아놨으면 나중에라도 이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안 주면 데이터가 있어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사들이 10개 이상, 뭐 15개 이상인 데들도 있어요. 그런 데들은 예전 데이터를 볼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요 세무대리인이 기장하는 회사의 데이터가 컴퓨터 오류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미 날아갔을 때는 뭐 예전 데이터는 법인세 신고가 완료됐으면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그래서 수기 입력으로 정기를 생성을 해줘야 돼요. 이 정기를 생성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재무 상태표 때문에 그래요. 손익계산서하고 뭐 원가명세서는 단기분으로 끝나요. 단기 뭐 매출이 있고 단기 순이익으로 끝나는데 재무상태표는 그 계정 과목들이 0이 될 때까지 2월이 돼요. 2월이 돼요. 그래서 거래처별 나중에 거래처별 초기 2월이 나오는데 그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재무상태표의 잔액 때문에 거래처별 초기 2월이 있는 거죠. 거래처별 초기 2월의 계정 과목들은 다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정기분 재무제표는 회사마다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법인만 있죠. 개인은 없어요. 근데 업종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법인이라고 하면 업종에 따라서 제조업인 경우에 제조원가 명세서, 그다음에 건설업 경우에 공장원가 명세서, 뭐 또 다른 원가 명세서를 작성을 했다 하면 그 원가 명세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이거는 어떤 법인이든 다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이 중에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원가명세서는 정기에 마감된 금액을 표시할 뿐이지 이게 단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근데 재무상태표는 정기의 잔액이 단기의 기초금액을 구성을 합니다. 2월이 되죠.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정기 재무상태표의 잔액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프로그램에 이 메뉴가 이렇게 순서대로 있거든요. 이렇게
기초정보관리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정기분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순서는 정기분 재무상태표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요 순서대로 정기분 재무제표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근데 뭐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요거는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되는 서식이 아니어가지고 요거는 안 봐요. 그래서 여기 정기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볼 거고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 유효를 볼 거예요. 우리가 그 일반적인 법인 그 결산 마감을 할 때 표준 재무제표를 생성을 할 때 순서가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다음에 재무상태표인데 요 기초를 구성을 할 때는 기초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이 순서대로.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약간 연결된 부분들이 있어요. 원가명세서하고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이 연결이 됐다라는 거는 뭔가 금액이 있으니까 연결이 될 거고 계정 과목이 있으니까 연결이 된 건데 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해당 계정 과목이 없으면 얘네들이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재무상태표부터 숫자나 뭐 계정 과목으로 입력을 해주는 거죠.